안녕하세요. 썸쌤이에요. 13과 뭐뭐잖아요. 이미 알고 있죠?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의 노트북이 고장 났어요. 그리고 회사 앞에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이 사실을 회사 동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사 앞에 서비스 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세요.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시험이지?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시험은 다음 주 토요일이잖아요. 우리 이번 달에 수업 없는 날이 언제예요? 17일이에요. 맞아요. 17일은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 때 17일은 공휴일이잖아요. 한국의 겨울은 추워요? 네, 너무 추워요. 한국 겨울은 추워요. 그래서 온돌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온돌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고향이 겨울에 추워요? 아니요. 겨울에 따뜻해요. 겨울인데 왜 따뜻해요? 고향이 남쪽에 있어요. 이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향이 남쪽에 있어요. 문법 정리해요. 뭐뭐잖아요는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해요. 즉, 상대방에게 다시 확인할 때,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정정할 때, 그때 사용합니다. 활용 형태를 볼까요? 먼저 동사일 때는 먹다 하면은 먹잖아, 먹잖아요. 요는 존댓말이죠. 요를 안 붙이면 반말이 됩니다. 오다, 오잖아요. 형용사일 때는요, 크다, 크잖아요. 작다, 작잖아요. 궁금하다,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명사에 이다 붙는 형태의 경우에는 받침이 있으면은 이잖아요. 받침이 없으면 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학생이면 학생이잖아요. 의사, 의사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잖아요는 상대도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면서 어떤 제안이나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소풍 가요. 주말에 소풍 갈까요?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주말에 소풍 갈까? 반말이에요. 요즘 날씨가 좋잖아. 이렇게 해요.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세요.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아직 겨울이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하면 날씨가 좀 따뜻해지긴 했지만 아직 겨울이잖아요. 두꺼운 옷 입고 나가세요. 이걸 반말로 하면요. 날씨 좀 풀리긴 했지만 아직 겨울이잖아. 두꺼운 옷 입고 나가. 자, 이거 세 문장은 다 같은 뜻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가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가야 해요. 반말을 쓰면요. 오늘 월요일이잖아. 그래서 회사 가야 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이 바빠요.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사람이 많아요. 반말로 고치면요.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 그래서 도서관에 사람이 많아. 여기 유명한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반말로 쓰면요. 여기 유명한 식당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잖아요를 다시 정리하면 먼저
당신도 알다시피 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맞아, 그렇잖아, 당연히 알지 라는 느낌을 줍니다. 오늘 주말이잖아요. 즉, 오늘 주말인 거 알죠? 그러니까 쉬어야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부드러운 강조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이유가 뻔한데 왜 물어봐요? 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대답할 때 써요. 단, 말투에 따라 약간 따지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 끝을 부드럽게 내려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배고플 때 아침을 안 먹었잖아요. 알다시피 아침 굶어서 배고파요.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친구가 왜 늦었냐고 할 때 길이 너무 막혔잖아요. 차 막히는 거 봤죠? 그래서 늦었어요.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끝을 약간 내려서 아침을 안 먹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아침을 안 먹었잖아요 하고 올리면은 따지는 투가 돼가지고 약간 싸우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약간 따지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 끝을 부드럽게 내려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문 읽어요. 주말에는 우체국이 문을 닫잖아요. 편지는 월요일에 보냅시다. 저는 매일 아침에 빵을 먹잖아요. 유진 씨 동생은 키가 크잖아요. 주말에 소풍 갈까요?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이제 인터넷 연결이 잘 돼요. 지난주에 고쳤잖아요. 민지 씨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성격이 좋잖아요. 케이크를 샀어요. 현우 씨 생일이잖아요. 저 친구는 한국어를 잘해요. 늘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버튼을 안 눌렀잖아요. 회의 시간이 3시로 바뀌었잖아요. 선배는 신입생이 아니잖아요. 민지가 라면을 먹잖아요. 내일은 태풍이 오잖아. 비가 오니까 우산을 들고 왔잖아. 내 방에는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좋았잖아. 현우가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범인이잖아. 선배는 서울 사람이 아니잖아. 동생이 혼자서 자고 있잖아. 서울이 넓잖아요. 누나가 미국에 유학을 가잖아요. 유명한 교수가 한국에서 발표하잖아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기가 경찰서잖아요. 반말을 존댓말로 바꿔보세요. 오늘은 그만 집에 가자.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 오늘은 그만 집에 가요.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 울지 마. 자꾸 울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 울지 마세요. 자꾸 울면 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꼭 비싼 선물을 안 사도 돼. 선물보다 마음이 중요하잖아. 꼭 비싼 선물을 안 사도 돼요. 선물보다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항상 웃어.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 항상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대화문 읽어요. 우리 명동에 버스를 타고 갈까? 이 시간에는 길이 많이 막히잖아. 지하철을 타는 게 좋겠어. 오늘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 시험이지? 아니야, 다음 주 금요일이잖아. 이번 주 금요일이 시험이죠? 아니에요, 다음 주 금요일이잖아요. 이렇게 존댓말을 바꿨어요. 요즘 왜 이렇게 도서관에 학생들이 많아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10월 9일에 왜 쉬어요? 한글날이잖아요. 노트북이 고장나는데 어떻게 하죠? 회사 앞에 서비스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가보세요. 와, 공원에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주말이잖아요. 놀러 나왔겠죠. 왜 다음 주부터 선생님을 못 만나요? 선생님이 출장을 가시잖아요. 오늘도 연극 동아리 모임에 가요? 오늘 공연이 있잖아요. 요즘 매일 도서관에 가네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 곧 있잖아요. 왜 책을 학교 서점에서 안 사요? 지금 학교 서점 방학이라 문 닫았잖아요. 학교 앞 식당이 맛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게 좋겠어. 그래, 가격도 싸잖아. 9시가 넘었어요. 출근 안 해요? 네, 오늘은 회사에 안 가요. 공휴일이잖아요. 민지 씨가 인기가 많네요. 똑똑하고 성격도 좋잖아요.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먹어요. 이것만 먹을게요. 이제 인터넷 연결이 잘 돼요? 네, 아까 기사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유진 씨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격이 밝고 친절하잖아요. 케이크네요. 무슨 날이에요?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아, 나도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 모집 기간이 끝났잖아요. 아까 아침 회의 때 뭘 그렇게 적었어요? 다음 회의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요. 메모를 해야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김 대리님 책상은 정말 깨끗하네요. 일할 때는 주변이 깨끗해야 집중이 잘 되잖아요. 요즘 감기 환자가 많아진 것 같아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생활비도 계획해서 쓰세요. 생각 없이 돈을 쓰면 금방 다 쓰게 되잖아요. 한국 음식을 잘 먹네요. 제가 한국에서 1년 동안 살았잖아요. 왜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요? 차가운 걸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꼭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드는 게 좋지. 여행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요. 여행자 보험에 꼭 들어야 할까? 들어두는 게 좋아. 여행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이걸 존댓말로 바꾸면요. 꼭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가입하는 게 좋아요. 여행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저 드라마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잖아요. 엠마 씨가 어떻게 저렇게 한국 역사를 잘 알지요? 대학 때 한국 역사를 전공했잖아요. 지훈 씨가 정말 중국어를 잘하네요. 지훈 씨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내일 민지 씨 집에 복숭아를 사가지고 갈까요? 다른 선물이 어때요? 민지 씨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알아요? 그럼요.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에 빠져 있는 남자의 모습이잖아요. 제주도에도 산이 있어요? 그럼요. 제주도에는 한라산이 있잖아요. 아직 발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준비해요? 급하게 하면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얼굴을 통 볼 수가 없네요. 다음 주에 큰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지민 씨는 그 식당에 자주 가네요. 네, 그 식당 음식이 싸고 맛있잖아요. 나 오늘도 지각했어. 오늘도? 내가 알람 맞춰 놓으라고 했잖아. 10월 9일이 무슨 날이에요? 10월 9일은 한글날이잖아요. 민지 씨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민지 씨는 성격이 좋잖아요. 우산을 왜 가져왔어요? 오후부터 비가 오잖아요. 이게 왜 안 켜지지? 그건 고장 났잖아요. 배터리가 다 됐잖아요. 선생님께서 늦으시네요. 못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많이 아프잖아요.
선생님께서 아프시잖아요. 약속 시간이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약속 시간이 10시잖아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시험 공부 내용이에요? 같이 영화 볼래요? 내일 시험이잖아요. 오늘은 공부해야 해요. 길 설명이에요? 여기서 지하철역이 멀어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저기 보이죠? 맛집 추천 볼까요? 이 식당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여기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많아요. 늦은 시간이에요. 조금만 더 놀다 갈까요?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 이제 집에 가요.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오늘 현우 기분이 정말 좋네요. 네, 오늘 말하기 대해서 현우는 항상 여유 있어 보이네요. 네, 아르바이트도 하고 오늘 현우 기분이 정말 좋네요. 네, 오늘 말하기 대해서 1등을 했잖아요. 현우는 항상 여유 있어 보이네요. 네,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잖아요. 안나는 한국어를 정말 잘하네요. 네, 매일 오늘 민지가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네, 아까 안나는 한국어를 정말 잘하네요. 네, 매일 한국어를 연습하잖아요. 오늘 민지가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네, 아까 시험을 잘 못 봤잖아요. 민지가 오늘 또 늦었네요. 네, 요즘 아침마다 민지가 오늘 또 늦었네요. 네, 요즘 아침마다 지각하잖아요. 저 친구는 어떻게 한국어를 잘할까요? 요즘 왜 이렇게 비가 자주 올까요? 저 친구는 어떻게 한국어를 잘할까요? 저 친구는 늘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요즘 왜 이렇게 비가 자주 올까요? 장마철이잖아요. 요즘 장마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돼요. 저 식당은 왜 늘 사람이 많을까요? 어떻게 민수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저 식당은 왜 늘 사람이 많을까요? 음식이 맛있잖아요. 가격도 싸고 맛있잖아요. 어떻게 민수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왜 이렇게 도서관에 사람이 많아요? 지훈 씨는 어디에 갔어요? 왜 이렇게 도서관에 사람이 많아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지훈 씨는 어디에 갔어요? 수리센터에 갔잖아요. 오늘 안나 씨가 학교에 안 왔네요. 오늘 학교에 사람이 정말 많네요. 오늘 안나 씨가 학교에 안 왔네요. 다리를 다쳤잖아요. 오늘 학교에 사람이 정말 많네요. 오늘 입학식이잖아요. 지민, 무슨 선물 준비했어? 난 안나가 좋아하는 책을 샀어. 선물? 무슨 선물? 오늘 안나 생일이잖아. 아, 맞다. 잊고 있었어. 요즘 지민 씨가 많이 바빠 보여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곧 결혼식이 있잖아요.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요? 몰랐네요. 여보, 오늘 아침은 미역국이네. 누구 생일이야? 당신 생일이잖아요. 오늘이 내 생일이야? 저녁에 케이크 준비할 테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빨리 나가자.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지금 출발 안 하면 약속 시간에 늦잖아. 토요일 아침이라 괜찮아요.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잖아. 어머, 그러면 막힐 수도 있겠네요. 안나와 루이가 한국어 발음이 많이 좋아졌나 봐요. 한번 들어볼까요? 루이 씨, 발음이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지난 학기에는 이렇게까지 잘하지는 못했잖아요. 한국 친구를 사귀고 나서 발음에 더 신경 쓰게 된 것 같아요. 한국 친구도 사귀고 노력도 정말 많이 했네요. 안나 씨야말로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잖아요. 공부 비결 좀 알려주세요. 매일 한국어 녹음을 들으면서 따라 읽었더니 조금씩 좋아진 것 같아요. 역시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해서 습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커피와 건강 습관이네요. 민수 씨, 왜 또 커피를 마셔요? 아, 제가 또 마시고 있었네요. 밤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잖아요. 맞아요. 저도 줄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조금씩 줄여보세요. 노트북이 또 고장 났어요. 읽어볼까요? 화면이 왜 이러지? 또 안 나오네. 안나 씨, 노트북 또 문제 있어요? 얼마 전에 수리했잖아요. 네, 고쳐서 쓰고 있었는데 또 고장난 것 같아요. 그 노트북 산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새로 사는 게 좋겠어요. 떡볶이에 도전했어요. 읽어볼까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자고 하면 항상 조금만 먹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왔으면 떡볶이 한 번은 제대로 먹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떡볶이를 먹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매웠지만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보다 더 매운 음식을 잘 먹습니다. 지하철을 잘못 탔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잘못 타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종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하철을 더 잘 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생선님, 네,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저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가 창피하지 않도록 항상 친절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선생님을 생선님이라고 잘못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에요. 생선이 아니에요. 생선은 슈퍼마켓에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슈퍼마켓에서 생선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웃게 됩니다. 겨울이라서 추워요. 처음 한국의 겨울을 경험했을 때 날씨가 정말 춥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요. 그러자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추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실수를 한 적이 있나요? 또는 한국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경험은 무엇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경험은 무엇이에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에요? 10가지 질문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10가지 질문을 함께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경험이 무엇인가요? 저는 뭐뭐 할 때 가장 재미있었어요. 두 번째로, 한국에서 처음 해본 것이 있나요? 저는 처음으로 뭐뭐 해봤어요. 세 번째,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뭐뭐시 뭐뭐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예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놀랐던 것이 있나요? 저는 뭐뭐 보고 정말 놀랐어요. 다섯 번째, 한국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저는 뭐뭐시가 조금 어려워요. 6번째,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엇을 하나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뭐 해요. 7번째,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8번째, 여러분은 한국 친구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어디 어디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9번째, 여러분은 한국에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저는 뭐뭇에 가보고 싶어요. 10번째, 여러분은 앞으로 한국어로 무엇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어로 뭐뭐 하고 싶어요. 경험 이야기예요. 말할 때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무엇을 했어요? 왜 기억에 남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3문장 이상 말해 보세요.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앞에 집은 떡볶이에 도전했어요 등 4개의 이야기를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